할머니는 그날 병원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픈데도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돈이 없어서 못 간다가 아니라 아파도 아무에게도 말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도 혼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은 진료 예약일이었습니다. 달력 한쪽에 작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병원. 딱 2글자. 그 2글자가 할머니한테는 한 달치 생활비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녁상을 치우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니까 할머니는 스웨터 소매를 조금 끌어내려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손등이 이상하게 차가웠거든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이 예쁜 건 아니었습니다. 모서리는 다 닳았고 지퍼는 반쯤만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갑을 뒤집었어요. 동전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 이상하게 크더라고요. 집이 조용해서 그런지, 할머니 마음이 조용해서 그런지, 할머니는 동전을 하나씩 밀어놓고 또 하나씩 밀어놓고 또 하나씩 세었습니다. 한 번 세고 다시 세고 또 다시 세고 숫자는 늘어났는데 마음은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한 행동은 늘 그렇듯 똑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을 켜면 늘 맨 위에 뜨는 이름이 있었죠. 아들. 아들 이름을 보면 할머니는 항상 먼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걱정시키는 내가 싫어서요. 할머니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 이름 위에서 손가락을 멈춥니다. 괜찮다, 괜찮다. 혼잣말을 연습하듯 해봅니다. 그 말이 아들한테 할 말인지 자기한테 할 말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그때 할머니는 아들 사진을 눌렀습니다. 예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들이 젊었을 때 눈이 반짝일 때 엄마 내가 다 할게라고 말하던 그 표정. 그 표정이 할머니한테는 오히려 겁이었습니다. 다 해준다는 말이 어쩌면 아들이 자기 삶을 덜 살게 만드는 말 같아서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화면이 아래로 가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그 이름을 엎어두면 걱정도 같이 엎일 것처럼. 할머니는 집안의 불을 하나만 켰습니다. 부엌등은 끄고 거실 스탠드만 켰죠. 불이 하나뿐이면 그늘이 더 진해지는데도 그게 익숙했습니다. 할머니는 전기세도 아꼈고 난방도 아꼈고 무엇보다 마음을 가장 많이 아꼈습니다. 마음이 세면 누가 주워주지 않으니까요. 탁자 위에는
영수증이 몇 장 있었습니다. 약국, 마트, 그리고 병원. 병원 영수증은 접힌 채로 한쪽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걸 펼치는 순간 다시 그날이 시작될 것 같아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아픈 건 죄가 아닌데 왜 이렇게 미안해질까?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하면 되는데 왜 말이 먼저 막힐까? 할머니는 자기 몸보다 자기 마음이 더 늙었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에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하자. 그렇게 말만 하면 끝날 일이었다고. 그런데 입안에서 그 문장이 자꾸 부서졌습니다. 취소하려고요.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요.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처음엔 바람이 창을 건드렸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는 분명히 사람 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가끔 나쁜 소식은 꼭 밤에 오니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발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끌고 문 쪽으로 갑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열지 못합니다. 문 하나가 세상과 나 사이에 경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문에 귀를 대고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작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잠깐만요. 문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겁을 주는 목소리가 아니라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문 손잡이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고 그 앞에는 할머니가 정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젊지도 아주 늙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느 쪽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단정해서 의심이 갔고 너무 조심스러워서 더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발짝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턱을 넘는 게 실례가 될까 봐서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그 말부터 먼저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문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사람은 잠깐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할머니 혼자 계세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할머니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다는 말이 괜히 약점처럼 느껴졌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말할게요.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이면 마음까지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고 그 사람은 문을 더 밀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같은 공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서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먼저 묻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제야 그 사람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잠깐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요. 도와드리는 일. 그 말이 할머니 귀에는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은 받는 순간 갚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할머니는 바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아픈 것도 아니고 도움받을 일도 없어요. 그 말은 상대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냥 안부만 여쭤보고 가려고 했어요. 안부. 그 말에 할머니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안부는 괜찮냐는 말이고 괜찮냐는 말은 괜찮지 않다는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이니까요.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정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불쌍한 사람, 설명해야 하는 사람. 그 모든 이름이 할머니는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서류도 돈도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문 조금만 더 열어주셔도 돼요? 그 말이 부탁처럼 들려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아주 조금 더 열었습니다. 딱 손 하나 들어갈 만큼. 그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틈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 가시려던 날이죠. 그 말에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사실을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 질문이
머릿속에 가득 찼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급히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다만, 할머니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할머니는 그 이유를 아직 몰랐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도움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사람은 서 있었는데 말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도움을 받는 게 고맙기보다 무서워진 게 할머니의 눈길이 집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빛이 발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에 자기 모습과 그리고 그 사람. 그날도 병원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였고 몸도 마음도 아직 덜 달았을 때였죠. 아이를 업고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수중에 든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할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나온 건 다음에 꼭 갚을게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마음을 편히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갚겠다는 말은 언제나 빛처럼 남았습니다. 돈은 갚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잊었을지 몰라도 도움을 받은 사람은 계속 기억했으니까요. 그때 도와줬잖아. 그 말은 직접 듣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혼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프더라도 혼자서 버티자. 그게 더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앞의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문을 잘못 열면 할머니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눈빛. 그게 할머니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 뒤에 한참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 말은 변명도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짧은 대답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못 가고 있었다는 걸. 아프면 미안해졌고 도움을 받으면 부채가 생겼고 그래서 아프지 않은 척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지금 이 밤으로 다 흘러와 있었습니다. 문 앞의 사람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파도 되는 날이에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허락처럼 들렸거든요. 문은 열려 있었지만 말은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문턱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류를 꺼내지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같이 병원만 가요. 그 말은 간단했는데 할머니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함께 가는 것과 도움을 받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습니다. 창문 사이로 옅은 빛이 들어왔고 할머니는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집을 나서며 할머니는 불을 껐습니다. 하나, 둘, 셋. 불이 꺼질 때마다 어제의 밤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병원은 늘 비슷했습니다. 밝았고 깨끗했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마음은 유난히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바닥만 보았습니다.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됐는데 할머니는 자꾸만 만약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날 전화했다면, 만약 아프다고 말했다면, 만약 미안해하지 않았다면. 그 만약들은 지금 와서는 아무데도 닿지 않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공허만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필요 없는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할머니는 조금 허전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늦게서야 사람 옆에 앉았을까? 진료가 끝난 뒤 할머니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숫자는 예전보다
덜 무거워 보였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한 칸 한 칸에 못 왔던 날들이 비어있는 칸처럼 보였습니다. 그 빈 칸들은 다시 채울 수 없다는 걸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할머니는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햇빛은 어제와 같았는데 마음은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미 지나간 날을 붙잡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정답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자리는 비어 있어도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와 똑같이 놓았는데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끝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어떤 것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왔지만요. 내일은 다른 사람이 와도 괜찮은 날이에요. 그 말의 뜻을 할머니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가 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끓였습니다. 컵을 꺼내고 티백을 넣고 아주 사소한 일인데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할머니 스스로도 조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을 할머니는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없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여전히 맨 위에 있는 이름. 아들. 그 이름은 어제와 같았는데 할머니의 손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눌렀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조금 놀란 듯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그 한 문장에 많은 말이 겹쳐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할머니에게는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다음엔 같이 가도 되겠지? 그 말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기대해보는 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조금씩 지고 있었고 거리엔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그날 밤 문 앞에 섰던 그 사람의 정체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열어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은 받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뒤늦게 가르쳐 준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동전은 아직 그대로 있었고 영수증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만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할머니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싶어 합니다.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전화는 누구에게 걸 건가요?